은퇴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십니까? 예전엔 참고 넘어가던 일인데 요즘은 숨이 막히듯 답답해집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변한 걸까요? 은퇴 전에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함께 있었습니까? 각자 할 일이 있었고 서로의 빈자리가 오히려 숨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 같은 사람, 같은 공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드러난 것뿐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함께 사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부부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 안도가 찾아올 겁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매일 새로운 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왜 더 답답하실까요? 은퇴 전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사소한 것도 부딪힐까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특히 60대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봅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 소리가 신경 쓰입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소리인데 말이죠. 점심때가 되면 뭐 먹을까? 하는 물음이 오갑니다. 매일 세 끼를 함께 먹다 보니 메뉴 정하는 것도 일이 됩니다. 어제 국 먹었으니까 오늘은 찌개? 점심엔 간단하게?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저녁엔 TV 채널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드라마를 볼까? 뉴스를 볼까? 별것 아닌 일인데 자꾸 부딪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상대방의 모든 게 눈에 들어옵니다. 기침 소리, 코 고는 소리, 발자국 소리까지.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거슬립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내고 다닐까? 왜 맨날 같은 자리에만 앉아 있을까? 왜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합니다. 뭘 해도 잔소리야. 가만히 있어도 눈치가 보여.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회사 다닐 땐 집이 편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집이 제일 불편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힘듭니다. 40년 가까이 혼자 집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루 종일 있으니 생활 리듬이 다 깨집니다. 설거지하려고 부엌에 가면 남편이 물 마시러 와 있고 빨래 널려고 하면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이가 나빠진 걸까? 내가 나이 들면서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변한 걸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힘들까? 혹시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만 문제가 있는 걸까? 친구들 만나면 다들 좋아 보이는데 우리만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부부를 마주칠 때가 그렇습니다. 손잡고 산책 나가는 모습 보면 우린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부부들 보면 다정해 보입니다. 과일 이거 살까? 응, 좋아하며 웃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저랬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60대 부부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퇴 전엔 괜찮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결혼 38년 됐어요. 38년을 살았는데 요즘 남편 얼굴 보기가 싫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또 어떤 분은 아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밥 해주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거슬려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관계가 나빠진 걸까요? 정말 사이가 틀어진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변했느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퇴 전에는 어땠습니까?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엔 피곤해서 쉬거나 골프 치러 나갔죠.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일, 모임, 취미 생활로 바빴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아니면 그것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함께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었고 각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아침에 다퉜어도 저녁까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아내는 집에서 각자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고 부엌에서 마주치고 화장실 가려고 해도 마주칩니다. 24시간이 함께입니다. 이렇게 밀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혼 때도 이렇게까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땐 둘 다 젊어서 회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힘듦은 뭐냐면요.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배우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살다가 가끔 만나는 관계였어요. 이제는 진짜 함께 사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부딪힙니다. 당연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60대가 돼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색하고 서툰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바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있죠. 뉴스 보면 60대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 보면 더 불안해지시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것, 덮어뒀던 것, 외면했던 것들을 이제 제대로 마주할 기회가 온 겁니다.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60대 부부가 갑자기 힘들어질까요? 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더 답답할까요?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면 해답이 보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힘듦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남편분들께서는 기억하시죠? 회사 다니던 시절을요. 아침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나갈 때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팀장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안녕하십니까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이 사람은 김 부장하고 소개받았습니다. 결제할 서류가 있었고 챙겨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빴지만 명확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해하면 아내가 이해해줬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었어 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해줬어요. 주말에 골프 가는 것도 동료들 만나는 것도 다 일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당신은 여전히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당신을 지탱해줬어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주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분명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 챙기고 시부모님 안부 여쭙고 집안 살림 돌리고 오후엔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 맞이하고 저녁 준비하고 빨래 개고 바빴습니다. 정신없었어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의 부엌은 당신 영역이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언제 뭘 사야 하는지 다 당신이 알았어요. 거실도 당신이 정리했고 베란다도 당신이 관리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자리가 있었다면 당신은 집에서 자리가 있었어요. 각자의 영역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남편분들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김 부장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들어갈 일도 없고 결제할 서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양복 입을 일도 없습니다. 옷장에 걸린 양복들이 그냥 옷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엔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 같았는데 이젠 그냥 걸어두는 천 조각입니다. 처음엔 좋았을 겁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안도했을 거예요. 한두 달은 정말 편했을 겁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TV 보고 책 읽고 그런데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허전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해야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아내 쪽을 보게 됩니다. 뭐 하지? 싶어서 부엌에 가봅니다. 설거지 도와줄까? 했더니 됐어, 내가 할게 합니다. 거실에서 TV 보다가 점심 뭐 먹을까? 물어봅니다. 아내는 아까도 물어봤잖아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걸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내한테는 방해가 됩니다.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40년 가까이 혼자 지켜온 영역에 누군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가면 남편이 커피 타고 있어요. 설거지 하려는데 남편이 내가 해줄까? 합니다. 고맙긴 한데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릇 놓는 자리가 다르고 설거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릅니다. 거실에서 빨래 개려고 하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습니다. 빨래를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을 수가 없어요. 여보,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하고 싶은데 그것도 눈치 보입니다. 집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할까요? 베란다에 빨래 널려고 해도 남편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빨래 널어야 하는데 하면 그래, 미안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입니다. 예전엔 낮 시간이 온전히 당신 것이었습니다.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은 당신 영역이었어요. 음악 틀어놓고 청소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드라마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누군가 계속 거기 있어요.
당신의 공간이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역할의 문제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이라는 역할을 내려놓았는데 새로운 역할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디지?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아내는 집 지키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영역을 침범당합니다. 혼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 둘이 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끼어들려고 합니다. 도와주려는 건지 간섭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예민해집니다.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집중하느라 다른 게 안 보여요. 바쁘면 상대방이 뭘 하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상대방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은 할 일이 없으니까 아내가 하는 일이 다 보입니다. 저건 왜 저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 밖으로 내면 잔소리가 되고 참으면 답답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네. 맨날 TV만 보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면 싸움이 되고 안 하면 속이 끓습니다. 이게 다 역할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거슬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대요. 회사 안 가도 되니까 천국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더래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아내랑 부딪힙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대요. 아,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게 문제구나. 맞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역할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역할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젊을 땐 할 일이 넘쳐서 버거웠지만 늙으면 할 일이 없어서 버겁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부부가 힘든 겁니다. 남편은 잃어버린 역할을 찾아 헤매고 아내는 침범당한 영역을 지키려 합니다. 둘 다 불안하고 둘 다 불편합니다. 서로에게 짜증내는 건 사실 자기 자신에게 짜증내는 겁니다. 나는 이제 뭐지? 하는 불안이 상대방을 향한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뭔지 알아야 해요. 상대방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격이 문제도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걸 알면 해답이 보입니다. 서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각자 할 일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편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기대가 커져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속에 담긴 기대가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좋네 하고 말을 겁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던진 말인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왜 대답이 없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젠 신경 쓰입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먹을까? 물으면 아무거나 합니다. 그럼 라면 끓일까? 하면 어제도 면 먹었잖아 합니다. 그럼 뭐 먹고 싶은데? 하면 또 아무거나 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아무거나라고 하면서 왜 다 싫다고 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녁에 TV 보다가도 그렇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하고 말을 걸면 상대방이 휴대폰만 봅니다. 여보, 이것 좀 봐 해도 응하고 대답만 합니다. 화면은 안 보고요. 그럼 서운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봐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사소하죠. 정말 사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쌓입니다. 한두 번은 넘어갑니다. 10번도 참습니다. 그런데 20번, 30번 계속되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하고 화를 냅니다. 상대방은 어리둥절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합니다.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65세, 아내가 63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38년 됐고 남편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상담을 오셨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침 뭐 먹을지. 그런데 남편은 맨날 아무거나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잖아요. 국 끓이고 반찬 내놓으면 먹다가 어제도 이거 먹었는데 해요.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럼 뭐 먹고 싶었어? 그럼 또 아무거나래요.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저는 정성껏 준비하는데 남편은 늘 불만스러워 보여요. 차라리 나 빵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거나라고 하면서 다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이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어제도 이거 먹었네 하는 건데 그게 불만이 아니라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걸 불만으로 받아들이네요. 둘 다 억울합니다. 아내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남편은 별뜻 없이 한 말이 불만으로 받아들여져서 억울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대의 차이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하는데 남편이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불만 말고 좋은 말을 해줘야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불만이 없어. 뭘 줘도 다 잘 먹어. 그런데 왜 자꾸 물어봐? 그냥 편하게 해주면 안 돼? 이런 생각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아내는 인정받고 싶고 남편은 편하고 싶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집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다른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한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대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산책 갔던 이야기, 친구 만난 이야기, TV에서 본 것들. 그런데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응응하면서 설거지하고 그래 하면서 빨래 개요. 눈도 안 마주치고요.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듣는 척만 해요. 그럼 정말 화가 나요. 차라리 바빠서 못 들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하는 일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을 걸어요. 들어주고 싶어도 손은 계속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집중해서 안 듣는다고 삐져요. 이것도 기대의 문제입니다. 남편은 내가 말하면 집중해서 들어줘야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나도 할 일이 있는데 조금 이해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대라는 게 원래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 기대입니다.
은퇴 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바빠서 기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내는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저녁에 잠깐 보는 시간에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이 정도 대화하고 끝났습니다.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만큼 함께 있으면 배려해야지, 이만큼 나이 먹었으면 이해해야지.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기대를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못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기 기대가 있거든요. 나도 이만큼 했으면 인정받아야지.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요구해?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만 맞추라고 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기대와 기대가 충돌하는 겁니다. 내 기대는 안 채워지고 상대방 기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답답합니다. 서운함이 뭡니까?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했는데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했는데 모르면 서운합니다. 서운함의 뿌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대는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줘 하는 게 기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60이 넘어서 바뀌겠습니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거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기대에 맞추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한테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나한테만 당연한 겁니다. 말이 많아져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가 커져서 문제예요. 기대를 줄이면 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함께 있어도 편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조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거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거리가 생겼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아내는 집에 있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각자의 시간이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동료들 만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친구 만나고 장 보고 자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골프 치러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아내는 시장 가거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온종일 붙어 있지 않았어요. 각자의 공간이 있었고 각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숨 쉴 틈이었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오늘 어땠어? 물으면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게 있었습니다. 서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어떻습니까?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고 식탁에서 마주보고 침실에서 나란히 눕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떨어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힙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상대방이 그립고 떨어져 있어야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어디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미치겠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늘 같은 공간에 있어요. 제가 부엌 가면 따라와서 물 마시고, 제가 거실 가면 거기 앉아 있고, 제가 베란다 나가면 담배 피우러 나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40년 가까이 혼자 지켜온 공간인데 갑자기 누군가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답답하죠. 그게 남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니까 더 신경 쓰입니다. 손님이면 좀 쉬세요 하고 내버려 두겠는데 남편이니까 뭔가 챙겨줘야 할 것 같고 말 상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은데 아내가 자꾸 뭘 시켜요. 마트 좀 다녀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은퇴했으면 좀 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 다닐 땐 집이 쉬는 곳이었는데 이젠 집이 제일 불편해요. 둘 다 답답합니다. 둘 다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없고 각자의 시간이 없습니다. 온종일 얽혀 있으니까 힘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거리를 만드는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붙어 있으면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늘 보면 당연해지고 가끔 보면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알아서 거리를 만들어줬어요.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후엔 다릅니다. 시간이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둘 다 집에 있고 둘 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신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땐 붙어 있고 싶었죠?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떨어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게 달라진 겁니다. 젊을 땐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미 다 알아요. 더 알아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봤자 새로울 게 없어요. 오히려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반갑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오전에 도서관 가고 아내는 오후에 문화센터 갑니다. 각자 나갔다가 저녁에 만납니다. 그러면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이런 책 봤어. 오늘 수업에서 이런 거 배웠어. 새로운 게 있으니까 대화가 됩니다. 또 어떤 부부는 집안에서도 거리를 만듭니다. 남편은 작은 방에서 책 읽고 아내는 거실에서 TV 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여보, 차 한잔 할까? 그러면 나와서 함께 차 마시고 또 각자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거리 조절입니다. 멀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덜 얽히라는 겁니다. 온종일 붙어 있지 말고 각자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삶은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건 모든 걸 같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숨 쉴 틈이 관계를 살립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붙어 있으면 단점만 보이는데 떨어져 있으면 좋은 점이 보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래도 이런 점은 괜찮네. 우리 아내가 그래도 저런 점은 고마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역할이 사라졌고 기대가 커졌고 거리 조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60대 부부가 힘든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해답이 보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거리를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의식하면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건 사실 축복입니다. 젊을 땐 바빠서 함께 못 있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쓰면 됩니다. 온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60대 부부가 더 힘들어지는 건 관계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쓰면 축복이고 못 쓰면 고통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억지로 붙어 있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서로 기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역할을 찾으시고 각자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편합니다. 그게 노후입니다.